첫 번째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1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좀 상담을 드려보면은 중학교 때 그래도 수학을 좀 좋아했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그래도 수학을 좀 잘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학생도 자기 수학에 좀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통지역 학생들 선행 많이 하잖아요. 선행 저는 와가지고 한 번도 못한 친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수학 상 뭐 그래도 조금 한 단원, 두 단원이라도는 보고들 다들 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공부한 친구는 뭐 고등까지 다 보고 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좀 선행을 좀 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중학교 때도 성적을 좀 어느 정도 A 등급이라는 거를 대부분 맞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좀 자신감이 있긴 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성적 순서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순서가 매겨가지고 전체의 4%까지만 1등급을 주고 자 그리고 4% 초과 11% 이하까지를 저희가 2등급을 줍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23%까지가 3등급이고 40%까지가 4등급이고 그 아래 이제 5, 6, 7, 8 이렇게 9등급까지 있는데 자 학생들 한번 뭐 얘기해보셔도 알겠지만 중학교 때는 거의 뭐 대부분의 학생들 거의 반, 심하면 반 정도고 아니면 뭐 반에서 한 40% 학생들까지가 좀 대부분 A를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A등급 맞고 수학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좀 계산을 해보면은 4등급까지 분포하면 등수가 되거든요. 한 상위 40%까지가 4등급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자세히 한번 보면은 1, 2등급을 좀 잘라서 보면은 합쳐서 11%니까 한 40% 중에서 한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30%가 그중에 30%가 3, 4등급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A등급 맞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3, 4등급 맞는 게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혹시 3, 4등급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충격받으시는 분 많이 있어가지고 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 4%라고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한 번에 한 30명 기준으로 간단하게 이제 수학 시간이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30명 기준으로 4% 하면 1.2 나오거든요. 한 반에서 1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나오는 거고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 3등까지 11%면 3.3 나오죠. 그래서 하면 한 3등까지가 나와줘야 2등급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정말 1, 2, 3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 1, 2등급 맞는 거고 한 반에서 내가 10등 안에 들고 수학 좀 잘했던 친구들은 3, 4등급 맞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그냥 계산 결과다. 그래서 3, 4등급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맞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중학교 때 시험이 좀 쉬워요. 그래서 학생들 한두 문제 틀리고 한 90점대 맞아서 A등급 맞았을 텐데 고등학교 때는 또 아시겠지만 변별을 줘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등급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당연히 뭐 단원도 많아지고 문제 양도 많아지는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 8, 90점대 맞았던 친구들이 한 60점대, 70점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막 80점대, 90점대 왔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너무 어려워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형상이다. 한 70점, 60점대 나오면서 3, 4등급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1, 2등급 강조를 했죠. 3대가 들어야 1, 2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아마 담임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주변 선생님들 다 얘기하고 해서 당연히 알게 될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기 우선 자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영덕구, 뭐 청명구 제가 이제 자료 여기 효원고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자료들이 좀 경정고, 수원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봤고 그래서 여기 표현한 건 이제 일반적인 일반고는 좀 등급을 봤을 때 어떻게 학교를 가는가 좀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 1.3 정도 나오면은 의대를 좀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원할 수 있다.
그 1.3이라는 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등급이냐면 평균 등급이거든요. 얼마나 극악무도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를 시험 봤다 보면 1등급이 한 7개 나오고 2등급이 3개가 나오면 1.3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반에서 1등을 7개를 하고 2, 3등을 한 3과목을 하면 1.3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3년 동안 유지하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수시 원서를 쓸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보게 되면은 좀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등급대가 나와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카이의 서성환의 그 정도까지가 좀 1등급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등급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뭐 중경외시, 건동홍, 후반에는 국순세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을 넘어가게 되면 평균이 한 3등급을 넘어가게 되면 좀 현실적으로 인서울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좀 찾아보셔도 아마 뭐 어렵지 않게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뭐 유튜브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 좀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들 평균이 더 등급대가 어떻게 되니라고 물었을 때 3등급 초반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인서울이 힘들겠는데 이런 게 좀 많이 영상 접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과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1, 2등급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학생들 좀 이제 충분히 준비 잘하면 가능하거든요. 그죠? 잘하면 뭐 잘하겠죠. 네. 열심히 같이 준비하면 되니까요. 자, 아무튼 이제 고등수학 그러면 이제 수학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수학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고등수학 좀 효험고도 좀 이따 바로 붙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고등수학이 보면은 자 이제 동백부 기출을 가져다 놨고 거기 유사문항이 있는데 저 화면상에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서 4페이지부터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잘 보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자세히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누가 봐도 딱 이 문제를 변형해서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에 그 유사문항을 넣어놨어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수학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변형해서 냅니다. 심화 문제를 만들 때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는 심화 문제, 특히 심화 문제는 불가능해요.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데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을 해서 내요.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고, 제가 여러 가지 뭐 항상 학교 분석 많이 하거든요. 학교 분석 많이 하고 궁금하신 거 뭐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유튜브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은 항상 다 이 심화 문제 다 모의고사 기출이다 이런 거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자료 몇 개 넣어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자 효험고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효험고 수학 시험은 난이도가 좀 유명하잖아요. 좀 어렵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거죠. 그렇게 너무 어렵진 않다. 그렇다고 뭐 쉽지도 않고 한 중상 난이도 정도 된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요. 그럼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줘요. 학교마다 이제 뭐 부교재를 어떤 교재를 쓰는 학교가 있고 교과서 말고 어떤 학교마다 이제 프린트를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학교가 있는데 효험고는 프린트를 제공해주고요. 그 프린트는 어떤 문제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학생들한테. 그럼 이제 거기에서 좀 심화 문제 변형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제공하고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로 낸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를 좀 분석해 보면 한 대략 19문제에서 20문제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 17문제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뭐 셀이나 RP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수준, 그리고 거기랑 크게 변형되지 않는 문제들로 채워져 있고,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모의고사 기출을 좀 변형해서 내고 그게 이제 심화 문제가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로 분석되고요. 왜냐면 이제 프린트를 모의고사 기출 나눠주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이제 심화 문제로 나온다. 가끔 극난이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가끔입니다. 자, 그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제 보면 알겠는데 효험고 시험 지금 제가 딱 한 시험지에
말 그대로 세 문제가 심화 문제로 나왔고 그 심화 문제가 전체 다 지금 뭐였냐면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몇 페이지를 좀 펴서 보시면 좋냐면은 네, 6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이제 효용고등학교 기초 주요 문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리한 거고 우선은 2022학년 작년이 되겠죠.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지금 학생들이 가장 처음 본 중간고사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16, 17번이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술형 문제가 되는데 서술형 이제 마지막 문제 이렇게 세 문제 넣어놨어요. 당연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객관식 마지막이고 서술형 마지막이니까 그 문제들 보시면 정확히 거의 숫자 몇 개 다르고 똑같이 나와있죠. 그렇죠? 자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고 또 되게 제가 분석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시험지잖아요. 근데 어떤 모의고사를 좀 그대로 갖다 냈냐면 작년 기준으로 1년 전, 그러니까 2021학년도, 2021년도에 있는 6월달 모의고사랑 9월달 모의고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숫자 변형해서 냈더라고요. 그죠? 예, 저기 그냥 출처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작년 거 그대로 냈으니까 그러면 재작년에는 그 1년 전 걸 냈나? 라고 이제 생각돼서 찾아봤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작년만 좀 특별하게 1년 전 거를 가지고 좀 변형을 냈구나. 그래서 혹시 모르죠? 올해도 작년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주로 많이 낼지는 모르죠. 아무튼 작년 걸 분석해 봤을 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당연히 이번 효용고 대비할 때 작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더 신경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보면 좋겠죠? 한번 이상 풀어보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딱 시험 문제 3문제인데 그거 다 1분 만에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자, 이런 이제 분석 결과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뭐가 되었든 자, 효용고는 저 모의고사 기출 가지고 어려운 문제 낸다. 근데 그 어려운 그 모의고사 기출로서 수업 시간에 또 프린트도 제공하니까 자, 뭐가 됐든 모의고사 기출이 좀 주로 나온다. 효용고 수학 시험의 좀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수용고 수학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수업과 이제 제 수업이 들었을 때 이제 성공했던 학생들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진짜 정말로 한 3등급,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퍼센트를 봐도 알겠지만, 그쵸? 1, 2등급 가져가는 10% 학생들만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작년 여름방학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자기 4등급 맞았는데 자기 원래 중학교 때 수학 잘했고 제가 좋아했다. 역시나 그런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저랑 약속을 했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면 너 분명히 2등급까지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학생이 좀 잘 따라줬어요. 그래서 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그냥 복습 철저히 하자. 복습 되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개념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너 이거 알고 있어 하면 난 알고 있다. 개념 알고 있어?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알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강조를 하고 그 정도까지 복습을 좀 철저히 한번 해보자. 처음에 힘들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또 어렵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외울 법해요. 그리고 수학 한 단어마다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습관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수업뿐만 아니고 항상 클리닉이라고 해서 주말에 제가 직접 학생들 불러가지고 봐주거든요. 그때 이제 볼 수 있어야 학생들이 지금 내가 이 단원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지만 중학교 과정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걸 이해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고2 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하였으나 1학년 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 많고요.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거든요. 그러려면 저랑 만나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봐야 되고 제가 그 학생 풀이를 봐야 되고 어디가 잘못된지 계속 잔소리를 해줘야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클리닉 시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 항상 비워놔요.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는 만큼 조교시켜가지고 문제 풀어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문제 풀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제 3월달부터 토요일 저녁이랑 일요일 아침이랑 이렇게 클린 시간을 만들어놨어요. 주말에 반납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나오라고 했고 역시나 계속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방학 중에도 일요일날 저렇게 해서 클린 시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3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오고 있는 학생이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숙제를 당연히 다 해오자. 틀린 거는 미리 채점을 해두고 뭐 몇 번 이상 한번 보고 보자. 이렇게 3개만 한번 해보자 라고 했고 정말 그렇게 믿고 그냥 같이 따라왔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1등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 50점대 나와서 4등급 맞았던 친구였고 여름방학 때 저랑 처음 만났고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중간고사까지 한 3개월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하나 틀렸고 1등을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자랑하려고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보았고 쉽지 않은데 이런 친구가 있고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친구요. 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또 제공을 하고 있냐면 수업한 거, 그쵸? 지금 영상 촬영되고 있다시피 수업도 항상 촬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같이 복습할 수 있게 제가 항상 복습, 수업 영상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얼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그냥 영상 막 찍찍 그 카톡으로 링크만 보내주면은 언제 뭐한 영상인지 촬영하기 힘드니까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시간대 언제 어떤 수업에 어떤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좀 보기에 좀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또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각각 학생별로 이제 오답 노트도 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복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클린이 좀 잘 안 보이는데 클린이 뭐 주말에 클린이 열어놓고 있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4시간 동안 뭐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하면은 충분히 답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뭐 항상 이제 매 시간 테스트를 보고 있고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이게 누적해가지고 언제 본 거고 뭐 평균이랑 등수랑 이런 것들 상위 자, 3명은 어떤 점수를 맞았는지 거기에 플러스로 코멘트 같은 거 달아가지고 항상 이제 누적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거 이렇게 해가면서 그럼 이제 학생이 어떤 상황이며 학부모님도 알기 편하고 학생들도 그래서 이 누적된 성적 보면서 어떤 단원이 나에게 부족했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으니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됐죠? 제가 시간이 그래도 좀 흘렀죠?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내신 제가 이제 교재를 항상 신경 되게 많이 쓰는데 내신 기출을 기준으로 교재를 항상 만들고 있고 이제 보라색 교재가 되겠는데 저 보라색 교재는 많은 유형, 정말 많은 유형들 학생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유형들과 그리고 내신 기출 문제들을 반영해가지고 만든 교재가 되겠고요. 저렇게 좀 풀어봐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학생들이 막 보면은 막 블랙라벨을 풀고 어려운 교재도 있잖아요. 근데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심한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모의고사에서 변형해서 나오지 블랙라벨에서 정말 어쩌다 한 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을 위해서 그 어려운 교재를 정말 어렵거든요. 블랙라벨 교재 어려워요. 학생들이 막 풀어갔다고 하지만 다시 풀려봤을 때 성취도가 60%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선생님들도 어려운 교재인데 학생들이 거기에 시간 뺏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어려운 심화 교재보다는 정말로 내신 시험하고 가까운 교재는 내신 기출로 만들어진 교재가 되겠죠. 그래서 내신 기출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교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로 만들어진 교재예요. 모의고사 기출. 최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1년 전에 나온 그런 모의고사까지 이제 효고에 나오니까 최근 모의고사까지 저희가 좀 신경 써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로 만들어진 교재 이렇게 두 교재가 좀 대표적인 교재고 추가적으로 프린트나 뭐 시험지 뭐 이런 것들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비를 충분히 하면은 정말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숙제 열심히 하고 독서 열심히 하고 클리닉 나와서 모르는 거 정확하게 잘 해결하고 가고 거기에 기출들을 이용해서 훈련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놨고요. 제 마지막 시간표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국어는 지금 하고 가셨죠, 그렇죠? 국어 선생님 금요일날 수업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영어 선생님은 이따 나오겠지만 월요일날 수업하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수학은 주중반 화목에 있고요, 화목 저녁에 있습니다. 이게 좀 기본부터 심화까지 꼼꼼하게 보는 반이고 학생들 이제 막 공부 꽤 많이 했다, 수학생활 많이 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정도 성취도가 좀 올랐다. 근데 이런 거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그냥 기출문제 하나 뽑아다가 학생들 풀려보면 돼요. 학생 풀려봤을 때 한 60점대 나온다. 그러면 한 두세 번 했어도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정말로 한 80점대 나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80점대, 90점대 나와도 아직 뭐 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80, 50점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잘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거니까 선행 많이 시켜갖고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선행해봤는데 꽤 잘 나왔어요.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시험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싶으면 시험지를 풀려보시고 점수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심화 과정만 다루는 수업 이렇게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번호인데 적어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 나눠드렸던 저 프린트맨 앞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좀 작게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뭐 학생들 시험 문제 풀려보고 싶은데 뭐 자료가 없다 그러시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자료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 교재 두 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선생님만의 자체 교재인가요? 네네, 제 자체 네, 교재입니다. 맞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